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심부름. 우리 외가는 소위 말하는 아들이 귀한 집은 아니었다. 셋째인 어머니까진 내리 딸이었지만 넷째 외삼촌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뒤로 아들이 셋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막내 외삼촌은 귀여움을 받는 막내 아들이라기보단 외조부모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먼 아홉째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선 매일 밤 술을 드셨고, 막내 외삼촌은 막내라는 이유로 매일 술심부름을 했습니다. 외가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이라 외삼촌은 술을 사기 위해 주전자를 들고 마을까지 4-5km 넘는 산길을 혼자 다니셨다. 막내 외삼촌은 워낙 남자답고 겁이 없는 편이라 그 긴 길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혼자서 다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름이 심하게 끼는 날이었다. 삼촌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늘은 심부름 가기 싫다고 했지만, 다른 외삼촌들은 언제나 그렇듯 막내 외삼촌에게 술심부름을 떠넘겼다. 삼촌은 할 수 없이 머리를 가릴 만한 자루 같은 것과 술을 담을 주전자를 갖고 그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빛도 하나 없는 산길을 반 정도 걸어왔을 때 삼촌 눈앞에 뭔가 하얀 게 보이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과는 달리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어둠과 몸의 경계가 모호했다고 한다. 삼촌은 그것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하고 그 형체를 피해가려고 하는 순간 삼촌 귀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순간 삼촌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서 경계를 풀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산길은 빛이라곤 달빛밖에 없어 무서웠고, 비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음침한 분위기였는데, 눈앞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던 무언가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느 사람, 평범한 여자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막내 삼촌은 누나가 5이나 있어서 여자들에게 매우 친절했고, 그런 삼촌은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삼촌은 자신이 갖고 있던 비를 막을 수 있는 자루를 그 여자에게 줄 심산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삼촌이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는 순간에도 그 여자는 등을 보인 채 비가 오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비가 올까 걱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은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 여자를 불러서 자루를 넘겨주려고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여자가 삼촌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달빛뿐이라 다른 건 확실하지 않지만 삼촌을 돌아본 그 여자의 얼굴에는 분명히 코가 없었다고 한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엔 커다란 구멍 2개만 있었고,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하고도 그 여자는 삼촌을 멍하니 쳐다보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외삼촌은 너무 놀랐지만 당연히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격리되어 작은 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외가가 있는 마을 근처에 그런 촌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고, 나병 환자들이 어린이들의 신체 부위를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괴소문이 있어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환자 근처에 못 가게 막았다고 한다. 외삼촌은 한 번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었고, 나병 환자들은 신체 일부가 없거나 보기 흉한 모습이라고 듣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에게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삼촌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자루를 주고 가던 길을 갔다. 근데 그 여자는 소름 끼치게도
그 자루를 받아들고 삼촌이 있었던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를 하염없이 응시하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삼촌은 오싹한 기분이 들어 뛰어서 술을 파는 곳까지 향했고, 돌아올 땐 여자와 마주칠까봐 산을 한참 돌아서 집으로 갔다. 외조부모님께 술을 다 드리고 난 삼촌은 이모와 삼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을 사러 갈 때 겪은 일을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큰 이모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칼로 자른 듯 코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 여자는 아마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납치돼서 죽은 마을 사람일 거야. 그 여자 시체가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코가 칼로 자른 듯 잘려나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너 혹시 귀신 본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이모와 삼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들은 술 심부름을 절대 가지 않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고, 막내 외삼촌은 혼자서 더 이상 못 가겠다며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모와 삼촌들은 막내 외삼촌과 심부름을 돌아가면서 같이 가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한 달쯤 아무 일 없이 이모와 삼촌들은 무사히 심부름을 마쳤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그날도 그때처럼 저녁부터 비가 올 조짐이 보이더니 삼촌과 이모가 심부름을 가기 전부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심부름은 넷째 이모 차례. 넷째 이모는 장난기가 심한 이모였고, 특히 그 장난을 막내 외삼촌을 상대로 많이 치곤 했다. 외삼촌은 이모가 장난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에 넷째 이모와 같이 술을 사러 갔다. 길을 나선 지 10분쯤 되었을 무렵, 넷째 이모는 어김없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소변을 누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바로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막내 외삼촌은 넷째 이모를 기다리다가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넷째 이모를 잡으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개를 돌린 순간, 집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자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삼촌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자루를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그 자루는 한 달 전쯤 삼촌이 그 여자에게 줬던 자루였다. 삼촌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삼촌의 귓가에 이런 말이 들렸다고 한다. 빗물이 코에 안 들어와서 좋은데, 빗물이 코에 안 들어와서 좋은데. 삼촌은 그 말을 듣고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이 바뀌었다.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이네. 그리고 삼촌을 응시하고 있던 그 자루가 기괴한 모양으로 뒤틀리며 삼촌을 따라오며 네 눈을 가져가야겠다, 네 눈을 가져가야겠다, 네 눈을 가져가야겠다 라며 중얼거리면서 따라왔고, 삼촌은 술집이 있는 시내 쪽으로 달려갔다. 달리는 순간에도 크게 들리던 풀벌레 우는 소리, 개구리 소리는 어느새 하나도 들리지 않고 유독 자루가 풀잎과 나무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삼촌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술집에서 술을 받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마셔버리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온 막내 삼촌을 본 이모와 삼촌들은 그날 이후로 그 산길로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고 아무도 그 여자를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